아니 선생님 1일 1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1일 1식은 정말 진짜 하루에 한 끼 먹는 건데 이제 한 끼를 어떻게 먹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한 끼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먹고 나머지 2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 근데 한 끼를 1시간에서 30분 동안 먹는다고요? 우리가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네. 나머지는 공복. 계속 그 건강해요? 이거를 제가 1일 1식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이벤트성으로 정말 단기간에 1일 1식을 한 1주나 2주만 하라고 권장드리는 거지 이거를 계속 몇 개월 동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하면 또 몸에 안 좋구나. 안 좋지.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오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좀 급하게 좀 몸이 좀 가벼워져야 될 때 그럴 때 1주에서 2주 정도만 1일 1식. 그럼 또 건강한 사람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비만이신 분들은 그렇게 또 너무 추각해서 한 끼만 먹게 되면 지치거든요.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3kg 빼고 10kg 찌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조금 먹었어요. 계속 공복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밤에 집에 가서 폭식하게 돼요. 야식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너무 비만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저혈당 증상, 폭식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권장드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왜 했냐면 우리 딸내미 운동회 있어가지고 딸바보.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가볍게 가야 되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부모의 외모를 보더라고. 우리 아빠 멋있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멋있지? 요즘은 진짜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딸이 나이가 혹시 어떻게? 8살. 8살인데? 벌써부터? 8살인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다 어른 같아. 아무튼 1일 1식은 다시 돌아가서 얇게. 내가 조금 몸이 가벼워지고 싶고 그런 이벤트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되게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일단 몸이 가벼워요. 정신이 맑아져요. 일 좀 집중 잘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경건해지고 되게 좋아요. 멘탈적으로도 더 좋아서. 좋아. 그리고 또 몸이 또 조금 가벼워지고 옷이 또 약간 헐렁헐렁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하면 좋은 건가요? 1주에서 2주 정도 요렇게 네. 1주 2주 하고 다시 일반식 하고 1주 2주 하고. 그게 아니고 1년을 보면 1년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1일 1식이라는 게 그거를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거를 할 의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한 끼를 내가 잘 먹어도 내가 필요한 영양분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칼로리를 조금만 먹어버리면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단기간은 괜찮은데 길게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조금만 넣어주기 때문에 자꾸 그걸 흡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지방으로 쌓으려고 하지. 체질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구나. 바뀌어요. 그래서 소식이 좋긴 하지만 1일 1식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영양분이 안 들어오고 그거라도 흡수하려고 하니까 지방으로 자꾸 쌓이게 되고 뭔가 말라 있는데 배만 나오고 외계인 배. 외계인 꼴로. 몸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에너지를 쓸 때는 지방을 쓰는 게 아니고 근육을 태워서 쓰다 보니까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쌓이고 몸은 헐렁한데 배만 나오는 이런 체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 1년에 1주에서 2주 정도? 그렇지. 제가 만약 정말 나 정말 1일 1식 해가지고 한 1주, 2주 동안 좀 가벼워지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하는 식단이 있는데 궁금해요. 사실 별거 없고 삶은 달걀 그거 한 2개, 방울토마토, 내알, 사과 반쪽 요거 다예요. 저는 1일 1식이라고 해가지고 와 하루 한 끼는 막 치킨, 피자 막 이렇게 막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고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정해진 삶은 달걀하고 방울토마토, 사과 이렇게 먹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가족 데리고 가서 소고기 타임. 소고기 타임. 그러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힘도 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모임도 가고 내일도 하고 일반식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의사로서 알고 있는 일반식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현실적으로 나도 참 이게 좀 힘들어. 지키기가 힘들어. 아침을 이렇게 먹고 이런 게 다 있긴 한데 아침에 뭐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못 먹게 되고 진료하다 보니까 중간에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점심을 사실 못 먹을 때가 많고 뭐 진료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리지. 중간에 물 먹고 그리고 진료 8시 반, 9시 밤에 끝나니까 이제 그때 가면서 먹는 거지. 이게 참 나도 참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견과류 좀 차 있는 거 좀 집어 먹고 이제 문제는 그리고 집에 가잖아. 와이프가
이제 치킨 먹자고 하면 이제 먹는 거지.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생활이라서 좀 아니 뭐 강아지도 간식 먹는데 사람이라고 또 일반식을 그렇게 잘 챙겨 먹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일반식은 성인 남성 7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섭취량이 1800에서 2400칼로리인데 그거에서 한 7, 80% 수준으로 먹으면 좋긴 한데 그거를 3번 나눠서 먹느냐 2번으로 나눠서 먹느냐 5번으로 나눠서 먹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권장드리는 거는 자주 적게 먹어라 이거예요. 한 번에 많은 양 먹지 말고. 네. 탄수화물이나 당류나 이런 것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채소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그리고 그치. 배합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사로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개만 말씀해 줄 수 있는. 3개.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 드시는가? 제로로. 제로도 탄산음료지. 당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오고 그러면 인슐린에서 혈당을 낮추려고 막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나가야 될 인슐린이 이만큼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 내 몸이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면 몸에 무리가 가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당류예요. 당류. 초콜릿 젤리. 정말 습관적으로 계속 집어먹거든요. 내 주위의 환경에 없게끔 하는 거. 습관을 없애라. 그렇죠. 마지막 3번째.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이 예를 들면 빵, 면 종류. 저도 사실 먹긴 해요. 네.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은 빵 사갖고 먹고 그리고 가끔 일본 여행 가면 막 면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단백질 없죠. 지방은 없다 하지만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먹었을 때 내 몸이 탄수화물만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자꾸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축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빵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은 지방만 쌓여요. 밀가루 위주의 식사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나온 빵 중에서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단순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고 곡물, 호밀빵. 뭐 그런 것들, 네. 당류가 좀 적은 그런 재료를 사용한 빵들.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하나 있던데 파로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파로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곡물인데 네. 굉장히 이제 저당이고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저 요즘 먹고 있어요. 그 밥 할 때 그거 좀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파로. 맛도 있나요? 맛도 있어요. 되게 약간 미숫가루 느낌 나면서. 진짜 꿀팁이다.